네, 즐거운 주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치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결국에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도덕 공부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이번 단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선생님이 구글링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얘들아,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돈만 준다면 뭐든 다 알 것 같지만 늙고 나면 돈은 니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SNS에서 올려져 있는 글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도 아마 동의를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가치를, 물질적 가치를 아마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 맞죠. 정말 중요한 거 맞잖아요. 삶 속에 돈이 없다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다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OECD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에 대한 걸 조사한 자료입니다. 근데 보면 좀 약간 유의미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물질적 행복과 보건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생활 양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지금 선생님 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행복 지수에 대한 이제 만족도의 표인데, 보면 알겠지만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등등등에 대한 건 나름대로 행복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반면 주관적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게 떨어져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최상위 국가들의 모습이 지금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죠.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게,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만약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잘 안 되어 있다면 그것에 느껴지는 행복감이라는 것도 분명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물질적 행복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관적 행복이 이렇게 낮은 것일까? 왜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왜 낮게 평가되는 것일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돈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에 아주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제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가치는 말 그대로 소중한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1번, 2번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요. 3번, 4번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물질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물질적 가치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물의 어떤 사물과 특정한 사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의식주, 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적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한 것들이 맞죠? 두 번째 정신적 가치는 이런 물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공부라든지 책을 읽는 거라든지 또는 우정이라든지 친구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정신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옆에 보면 진선미 성이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진이라는 게 바로 참진이라고 해서 공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고, 선은 착한 거,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미는 아름다운, 성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치라는 게 결국에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라는 게 결국에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류로는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래적 가치라는 건 인간이 본래부터 추구했던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 도구적 가치라는 건 이 본래적 가치를 이루는데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밥을 먹기 위해 사용되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도구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목적이 되는 가치. 예를 들면 행복 같은 것들이 있어요. 행복.
반면에 도구적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에 이르기 위해 도구나 수단으로 쓰이는 가치를 우리는 도구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할 건 이 모든 가치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뿐만 아니라 본래적 가치나 도구적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까 사례에서도 봤지만 사실 돈이나 어떤 물질적 가치만으로는 그 행복감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일례로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지에 대한 걸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직접 대보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뉴스나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봐 본다면 아마 돈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신적 가치와 도구적, 본래적 가치 이 두 가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인데요.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서연고 서성한, 보이나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웅,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 언뜻 보기에는 한시처럼 보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시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슬픈 시입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서는 서울대, 여는 연세대, 고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사실 그 대학의 서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계열에 따라 조금씩은 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대학 또는 좋지 않은 대학 이런 것들을 서열을 나눠놓고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너무 속상하죠. 선생님 드리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사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대학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정말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게요. 자, 이게 피사라는 시험을 봐요. 이게 전 세계 OECD 대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합니다. 수학은 1등이고요. 읽기도 1등, 2등, 과학은 2등, 4등 정도 되죠. 상당히 잘해요. 우리나라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아는데, 코리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코리아. 코리아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일주일당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나라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공부를 됐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가 더 유의미한 자료인데, 그런데 학업 흥미도라는 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4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48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데 왜 공부를 잘하냐? 아주 재미없는 공부를 됐다 오래 한다는 거죠. 엄청 오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만약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어 한 것인지, 즐겁게 임하는 것인지, 또 내가 정한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정한 목적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지만, 사실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니까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타율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에 무기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학교에서 잠만 자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왜 빠지냐?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현재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게 사실 고민이 지금 사실 되게 많이 되고 있다 보니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창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테슬라 기업의 CEO예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죠. 이 사람이 사실 한때는 사기꾼이다 보다 그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사람을 사실 비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사기꾼으로 치부받았던 사람이고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테슬라라는 엄청난 기업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주 여행까지, 스페이스X라는 우주 여행까지, 화성 여행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려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에 대한 선생님도 정확한 지식은 많이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1번에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유혹이나 충동,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그 유혹 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역시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우선 첫 번째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지 또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삶의 목적을 선정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있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같은 것들을 뿌리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 주는 영향도 고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욱이나 단순히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극복 방법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런 삶의 목표의 달성은 결국에 공부란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물론 여러분 참 힘들고 사실 어렵게 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삶의 목적과 목적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는 건 국영수사가 은미체 도 이런 어떤 과목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공부의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라든지 음악, 미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을 보면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공부의 의미와는 좀 사뭇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하면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도구는 맞지만 진정한 공부라 함은 결국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도덕 공부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그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도덕적 자아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 공부를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도덕 공부의 목적은 사람의 올바른 도리와 가치를 습득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한다. 여기 위기지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기지약은 사실은 공자님이 또 쓰신 논어, 공자님 쓰신 건 아니고 공자님 제자들이 쓴 논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위기지약은 위한다. 기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기는. 그러니까 위기, 나를 위하는 학문. 그게 위기지약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아까 가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덕 공부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 실천하고 실천한 이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성찰의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10분이 좀 넘어가 버렸네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영상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습지에 빈칸을 좀 채워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치 피라미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교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